가해자가 뻔뻔하게 나 그냥 처벌받고 말 테니까 배째라 며 합의금으로 딱 100만 원만 제시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합의금이라도 받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도 비슷할 거로 생각됩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막상 가해자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합의금을 도대체 얼마나 불러야 할지, 지금 합의하자고 매달려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실 텐데요. 단언컨대 내 사정 봐달라고 가해자에게 매달리는 합의 방식으로는 원하시는 금액을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수많은 형사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빚을 내서라도 합의해달라고 애원하게 만드는 합의금 액수 0 하나 더 붙이는 합의 방법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가 갑입니다. 즉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을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나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가해자에게 호소하는 구걸의 장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가해자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처벌을 얼마나 세게 받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여러분의 병원비나 위로금 정도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이 돈을 안 주고 감옥에 가거나 직장에서 잘릴 때 날아가는 손해액이 바로 합의금 진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반듯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거나 공무원인데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칩시다.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만 나와도 그 직장에서 바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과 노후자금으로 쓸 퇴직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성범죄라면 매년 경찰서에 불려가 신상 공개용 사진을 찍어야 하고 내 신상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개가 되죠. 이렇듯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흔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합의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명확히 인지시켜주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협상 파워가 생기고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사 합의를 언제 시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고소장을 내기 직전이나 경찰 수사 초기입니다. 이때가 합의금 몸값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때 합의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면 수사 기록 자체가 깔끔하게 안 남을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거든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수사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때 합의를 하면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한번 봐주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신분 때문에 전과가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가해자들은 이때까지도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합의금 수천만 원이 나오는 건 보통 이 수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넘어가고 판결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되면 합의금 가치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어차피 전과자 되는 거 확정인데 굳이 무리해서 큰 돈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벌금 몇백 내거나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와버립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민사소송 따로 걸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소송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시간만 몇 년씩 흘러갑니다. 즉, 내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신분, 재산 정도, 처한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마지막 재판 단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협상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경력이 있어 실형, 즉 실제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 합의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가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서 가해자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 팁을 하나 드리면 합의금 액수는 먼저 제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먼저 합의금 액수를 불러버리면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굳이 먼저 부르신다면 내가 실제 생각하는 적정 합의 금액보다 큰 금액을 부르셔서 가해자와 금액을 조금씩 조율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형사 합의에서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본인이 처한 단계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카드를 쥐고 협상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나 연락처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형사전문 변호사 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